부산 검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산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고 윤창호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고 결국 지난달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음주운전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이 최근 한 달간 벌인 집중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842명. 특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실태는 어떨까요? 올 들어 10달 동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16건. 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인 건 8건에 불과합니다.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까지 나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법원에 몰수 신청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과거 학교를 생각하면 학생들이 빼곡한 콩나물 교실 떠오를 텐데요.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탁구 수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이 학교엔 3학년 학생뿐, 3개 학급에 81명이 전부입니다. 내년 봄 폐교를 앞두고 있어 2년 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도 지구에 지금 거의 인구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학령 인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들이 많이 줄고. 이번엔 삼복도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200명이 넘었지만 지난해 61명을 끝으로 문을 닫았고 지금은 도서관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완전히 폐교 조치를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아이들이 부산의 학령 인구 절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2014년 37만 5천여 명에서 올해 32만 명으로 5년 새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2위지만 3위인 인천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까지는 부산이 111명 더 많지만 내년부터는 2,100명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수의 감소는 학급 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폐교로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올 들어 폐교한 학교는 모두 4곳. 내년에도 4곳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학교만 전체 17곳에 이릅니다. 단순히 학생이 작은 것만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갖다. 부산은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구 자연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고 외부 인력 유입마저 끊기고 있어 학력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가 단순히 학생들이 몇 명 줄어드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부산 교육의 추락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아침 지역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이른바 균도 내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는 소식 일면 사이드에 실었습니다. 판결을 뒤로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원고 균도 씨 측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원고 이진섭 씨의 아들 균도 씨네가 원전으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는 데 대해 원고 이진섭 씨와 피고 한수원 측의 모두에게 자료 보강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구면에는 음주 단속 관련 경찰 매뉴얼을 손봐야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 적발 차량 관련 매뉴얼에는 단속에 걸린 운전자를 대체 운전자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시비를 불러 2차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강제 견인이 필요한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입니다. 290억 원을 들인 지하시설물 통합지도가 엉터리라는 기사를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해운대 가스관 파손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시스템에 기록된 것은 1m였는데 실제 가스관 깊이는 20cm에 불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면입니다. 부산의 신혼부부 84%가 평균 8,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통계청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1억 원 넘게 빚을 진 부부의 비율도 40%에 달하고 연평균 소득은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아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7도 선에 머물러 예년 이맘때보다 춥겠고요.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어제 내린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양산 7도, 창원 5도, 울산은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풍랑특보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무역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수출 기업인들의 축제인 이 행사에는 수출 기업 대표와 유공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수출 대상과 우수상, 정부 포상을 포함해 모두 15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2018 서구문화회와 서구문화원 수강생 작품전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석당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문예 창작 작품과 연필 소묘, 서양화, 꽃꽂이 등 서구문화원 수강생들이 그동안 익힌 분야별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입니다. 부산 교통혁신 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3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스마트 모빌리티, 부산 교통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오늘 행사에는 도시와 데이터,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미래 개인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의 부산 적용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 재활 서비스 시설이 부족해서 병원에서의 평균 입원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두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와 동아대 산학협력단이 알코올 장애와 조현병 등 부산 시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부산 지역 알코올 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477일로 전국 평균인 306.5일에 비해 5달 이상 길었습니다.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입원 일수가 전국 평균이 환자 1명당 2년 정도인 703일이었지만 부산은 988.9일로 3년에 육박했습니다. 정신질환 재활시설이 부족해 병원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퇴원해서 갈 곳이 잘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구축돼야 퇴원 후에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이분들이 퇴원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 지역 정신재활시설은 불과 13곳. 이에 비해 서울은 무려 117곳으로 약 10배에 달했고 대전만 해도 부산의 2배가 넘는 28곳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4년 안에 정신재활시설 8곳을 더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 재활시설이 없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재활시설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부산은 첫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뒤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2년이 걸려 6개월이 걸리는 선진국과 비교해 사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장기 계획에도 반영해 정신건강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꾸미거나 멋을 내는데 돈 쓰는 남성들은 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남성 고객 전용 미장원 바버샵입니다. 외모에 투자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최근 몇 년 새 로드숍 중심으로 문을 열더니 백화점 입점 매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낮지 않은 가격대지만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만큼 남성 고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라면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고객 만족이 스스로도 봤을 때 좀 최우선이 아닌가. 꾸미고 멋부리는 남성이 증가하면서 남성 의류 매출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 백화점의 경우 올 들어 10월까지 남성 캐주얼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여성 캐주얼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같은 기간 비교적 고가 상품인 수입 브랜드 의류 매출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시계 등 명품 매장 남성 고객 비중도 28%로 5년 전보다 4%포인트 늘었습니다. 바지와 양말 전문 매장이 생길 정도로 멋쟁이 남성을 위한 제품 구성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워라밸 등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남성 고객들이 패션, 의류, 헤어, 그리고 화장품까지 관심을 가짐으로써 여성 고객 이상으로 큰 고객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으로만 여겨졌던 키덜트 시장의 급속한 성장, 그 중심에도 남성들이 있습니다. 20, 30대 성인이 1년에 한 차례 키덜트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금액대별 키덜트 시장 잠재 규모의 총합은 11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수십만 원대에 이르는 장난감이 즐비한 이 매장도 주 고객층은 남자 성인입니다. 또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다 보면 조립을 할 때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좀 구매도 하고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션이나 미용, 취미 생활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산림문화박람회가 내년에 장흥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힌 장흥 천관산. 국내 최대 토종 동백나무 숲은 면적만 17,000여 제곱미터, 3만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름들이 편백나무 숲이 산 허리를 감싸고 있는 억불산. 20여 년 전 목재 체험장과 함께 생태 휴양시설인 편백숲 우드랜드가 개장했습니다. 또 장흥은 온목 표고버섯 주산지이자 귀족 호두의 본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 숲과 풍부한 임업 자원을 간직한 장흥군이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산림의 역사와 문화,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박람회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과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학 박람회는 그동안의 기반을 다졌고 산림문화 박람회는 최초로 열리지만 우리 장흥군의 산림 자원, 다시 말해서 동백나무숲, 편백 우드랜드 등 이러한 산림 자원을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치유와 휴양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비용 절감과 홍보 극대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은 내년 산림문화 박람회 최종 후보지로 산림청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림과 통합의학이란 두 박람회의 독특한 만남이 내년 10월 장흥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병원 당직 의사가 복통으로 긴급 후송된 임산부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8일 새벽 5시 반쯤 사하구의 한 병원에서 복통을 호소해 119 구급대원에 의해 긴급 후송된 임산부 35살 A씨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방치해 다치게 하고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당직 의사 59살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확보한 진료 기록을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29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훌라후프 등을 이용해서 수차례 폭행하고 스팀 다리미로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양측 주장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외제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벤츠 공식 판매장 딜러인 4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10% 할인 혜택을 주겠다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억 3,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차량 성능 점검을 해준다고 속여 리스 계약된 차를 회수한 뒤 돌려주지 않은 업체 대표 24살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반납형 오토리스 계약자 30명에게 성능 점검과 보증금 재산 등을 해야 한다며 차량 30대를 회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산 지역 문화기관과 행사 예산 삭감 등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접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민선 7기의 문화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대연동 부산예술회관에서 부산예총회원 50여 명과의 만남에 이어 내일은 금정구 부곡동 극단 자갈치에서 부산민예총과 전문가 등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내년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자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 북항과 부산역 1원, 영도 지역 등을 통합개발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오늘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첫 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항 2단계 개발 지역인 자성대 부두와 부산역 일대 철도시설 등 항만과 철도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건립과 사업비 부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7도 선에 머물러 예년 이맘때보다 춥겠고요.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예년 이맘때보다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